그 다음 슬통, 무릎의 통증인데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대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간, 주, 근 하기 때문에 무릎의 인대나 근육의 문제는 간이 관계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면 펴기가 어려워요. 펴는 동작이 어려워. 그러면 간이구나. 그런데 복지를 보니까 소복이 아파요. 그러면 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암, 워로사암침에서 무릎 안쪽이 아프면 손으로 눌러봐도 음능천, 음곡, 실관, 하여간 무릎 안쪽이 눌러서 아프면 방광정적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5번에 낫느냐 10번에 낫느냐 문제지, 무릎 안쪽으로 아픈데 퇴행성 관절이든 뭐든 일단 손으로 만져서 경골, 무릎 안쪽이 아파요. 음곡, 실관, 음능천 뭐 이런 혈들이 아프면 원래는 족태음 B일 가능성이 많은데, 족태음 B에 문제가 있으면 습이 생겨요. 습이 생기면 맨 먼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반응이 소변이 잘 안 나가요. 하여간에 음식을 너무 걸게 먹든지, 너무 좋은 술안주에 술을 먹든지,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많이 먹든지, 그러면요 소변이 시원스럽게 안 나가요. 방광에 들어와 있는 진액에 습이 많이 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이유로 생긴 습이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방광을 거쳐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잘 못 나가면 우리 몸 어딘가에 쌓이는 거예요. 뒷목에 쌓이면 뒷목 뻣뻣, 궁둥이에 쌓이면 궁둥이가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무거워요. 종아리에 쌓이면 장단지가 땡땡해져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네. 그러면 확인해야죠. 위중을 만져보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쪽 위중을 비교해보면 어느 한쪽이 불룩하게 달걀처럼 솟아나 있어요. 또 눌러보면 아파요. 그러면 방광의 문제구나.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방광정적인데, 금보토사인데, 방광정적이 소변 불통의 명방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몸에서 습이 쌓여서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 몸에 습이 쌓이면 맨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소변이 잘 안 나가요. 소변이 걸쭉해져요. 그러면 몸 어딘가가 무거워요. 어깨 무거워, 허리 무거워, 허리 뻐근해, 궁둥이 무거워, 종아리 땡땡해. 그러면 다 방광경락에 습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아픈데 안쪽 비경락 쪽일 가능성이 많은데, 연골이 들어있는 쪽인데 그쪽이 뚜렷하게 압통이 있으면 무조건 방광정적이면 끝난다. 이게 워로 김경조 선생의 처방이에요. 실제로 써보세요. 방광정적이 무릎 안쪽으로 아픈 슬통에 상당히 잘 듣고요. 어쨌든 무릎 안쪽이 아프면 방광정적이 명방이다. 그 다음 슬통은 그렇게 하시고요.
집사람이 이사하느라고 짐 싸고 풀고 할 때 무릎이 너무 아팠다 그랬죠. 족상 담경 쪽으로 통증이 뚜렷해서 움직이는 게 아프니까 이목 중정, 쑤시고 아프니까 양보 지구 또는 양보 양곡 두세 번이니까 낫더라. 그 얘기도 한번 해드렸죠. 그 다음 종아리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경락으로는 방광이잖아요. 종아리가 땡땡 부었어요. 그러면 방광 정격이지. 소변이 잘 안 나가니까 부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아리에 쥐가 나요. 이거는 근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종아리는 방광 경락의 문제니까 쥐가 나면 뭉치잖아요. 뭉치면 근육만 뭉치나요? 근육을 덮고 있는 기육도 같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명방이 사암치법에서는 방광승격이라고 하는 토열 목혈 조합이에요. 종아리에 쥐가 나면 근육이 뭉쳤어요. 근육이 뭉친 거는 경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속골, 이목. 그 다음에 뻐근하게 아파요. 기육도 뭉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중 삼리. 하여간 방광경락상으로 우리가 안마하는 인체 후면 쪽으로 환자가 무겁다든지 아프다든지 뻐근하다든지 대개 그렇게 오면 우리가 환자를 옆으로 눕혀놓고 주로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주무르잖아요. 아니면 마감할 때 엎드려 놓고 주로 방광경을 주무르게 되잖아요. 그 용도가 방광경의 목혈 토열 조합이라고요. 그런데 소복압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근육의 영양물질인 음혈을 공급하는 간의 문제로 쥐가 난 거잖아요. 실제로요, 쥐가 나면 여러 증상이 있을 때 워로 김경조 선생은 사암침에 이렇게 나와요. 쥐 잡는 명방은 담 정적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 정격으로 쥐를 시원하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총통해서 근육에 영양물질이 공급이 잘 안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피가 잘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쥐가 난대요. 그 다음 제 종아리 한번 경험 얘기 드렸죠. 제자리 뛰기 하다가 종아리 근섬유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맥가닥이 뜨끔하더니 못 뛰겠어요. 그래도 한 두어 달 지났는데 서울에 강의를 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되는데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종아리가. 여러분 침 맞으러 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 몰라요. 제 몸에 침을 안 놓고 두 달을 버텼다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말고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못 내려가겠어요. 할 수 없이 침 났죠. 방광경에 목혈 토열 한 번 놓으니까요. 그 다음날 정말 크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그 다음날 1번, 전부 3번 놓고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광경락상의 어딘가에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뻐근해요. 묵직해요. 그러면 방광승격, 토열, 목혈 써보세요. 우리 안마사들이 쓸 수 있는 굉장한 명방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단골 손님들은요, 다 근육이 마음으로는 안 왔으면 싶어요. 안마 단골들은 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근육이 다 뭉치거나 단단해서 그래요. 근육을 주관하는 장부가 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마사들은 간경의 수열, 토열, 방광경의 목혈, 토열 조합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 손으로 수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다. 그 다음 발목 염자로 가볼게요. 발목 염자는 경락이 6개잖아요. 양경락은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면 화열, 쑤시고 아프면 없는데 부기가 남아있으면 금혈, 음경락에서는 움직이면 아프면 유토열,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면 화열, 감각이 좀 저릿저릿하면 목혈, 양경락에서는 감각에 문제가 있거나 부어있으면 금혈,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거고요. 만일에 2개의 경락이 동시에 아프다. 그러면 목혈 쓰는 김에 하나 더 추가, 화열 쓰는 김에 하나 더 추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부어있어요. 한 경락의 문제로 보여지면 금혈 조합, 2개의 경락에 걸쳐서 부어있으면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죠. 그런데 상구 부위가 아파요. 몇 달, 몇 년 돼도 안 낫고 있어요. 상구는 족된 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만 굳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상구 부위는 경락으로 는 비경, 날만 굳으면 더 아픈 거는 습이잖아요. 습을 처리하는 장부가 비인데 비의 기능이 떨어지면 안에 있는 습이 생기고 밖에서 들어오는 습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날구지의 명방이 사암오행에서는 비정격이에요. 그런데 흉통침법에서는 비의 습을 처리하는 혈이 금혈조합이에요. 비의 문제로 수종, 눈으로 보일 정도로 붓는 건 수종 또는 부종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음능천, 음곡조합을 써요. 수열. 그런데 눈으로 볼 정도로 대량으로 붓는 게 아니고 발목이 조금 부었어요. 발가락이 조금 부었어요. 이런 식으로 무릎이 조금 부었어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부을 경우에는 금혈로 치료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금혈을 썼다는 뜻은 비승격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혈이 가려지면 날이 춥고 비가 오면 더 아프다. 그러면 추울 때 더 아프면 화열, 보, 비가 오면 더 아프면 수혈이나 금혈, 사,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이치웅 박사가 올린 취업료를 보면 몇 년째 상구 부위가 아픈데 날만 흐리면 더 아프다. 그래서 대도, 소부, 장문, 거골 압통도 있었다. 그래서 대도, 소부를 보여주고 상구 경거를 사해줬더니 몇 달, 2-3달 치료했더니 완전히 좋아지더라. 그런 취업료가 있고요. 그 다음 발목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발목 염자, 발바닥의 문제는 발바닥 안쪽으로 생기면 신, 바깥쪽으로 생기면 방광이에요. 발바닥이 감각이 둔하면 감각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금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열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화열. 걸을 때 아파요. 그러면 목혈.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대신 발바닥이나 발목이 아프면 종아리를 잘 풀어줘야 돼요. 종아리를 잘 풀어줘야 발바닥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종아리를 지나오는 방광경락을 꼭 힘을 놓아줘야 돼요. 걸을 때 아파 목혈, 발에서 화끈화끈 열이나 화열. 만일에 안쪽으로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 쪽으로 족솜 신경락 쪽으로 아프면 신경락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신경락으로 잘 안되면 방광도 같이 써주는 거죠. 발바닥 그렇게 넘어갈게요. 생리통은 무조건 1번이 소장 정격이에요. 주기가 안 맞아도 양이 오락가락해도 생리통이 열성으로 오든 한성으로 오든 아랫배가 차갑든 뜨겁든 소장 정격이라고 하는 목혈조합, 수혈조합이 명방이에요. 하여간 여자 생리와 관계된 거, 기간이 안 맞는 불순, 생리 통증, 무조건 1번이 소장이에요. 그런데 관원 압통이나 경결이 나오면 더 좋죠. 그런데 뜻밖의 소복 압통과 경결이 뚜렷하면 이 사람의 생리통은 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는 있기 마련이에요. 워로 김경조 선생은 생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성들 갱년기가 어쩌고 그러면 아랫배는 차가운데 열이 화끈화끈 올라와요. 뭐 그러면 무조건 소장 정격이에요. 또 하나 대상포진, 수두 이런 것들은요 목혈 수혈 조합 직자니까 무조건 그리로 가세요. 대상포진은 피부병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피부병이에요. 수두는 잘 아시죠? 속에 물집이 잡히는 두드러기 같은 건데요. 하여간에 소장에서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소변 문제. 소변 문제는 안 나가면 방광 정격. 소변 횟수가 너무 많든지 적든지 횟수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잘 못 참든지 웃기만 해도 높은 데서 내려오기만 해도 소변이 나와버린다든지 그러면 방광 근육이나 방광 관략근의 문제로 보고 무조건 목혈이에요. 횟수에 문제가 생기면 목혈, 찌릿하게 열감이 느껴지면 화열, 소변이 잘 안 나가면 또 어딘가가 부으면 방광 정격, 소변 불통의 방광 정격, 소변 색깔이 맑고 맑으면 한, 소변 색깔이 노랗고 붉으면 열이 있으면 소변 양이 줄어서 찔끔찔끔 조금밖에 안 나와요. 하여간에 횟수에 문제가 생기면 목혈이다. 그 다음에 대변, 변비든 설사든 명방 1번 대장 정격이에요. 이건 혈이 그렇다는 거예요. 토혈, 화혈조합. 대장 정격을 쓰면 변비도 잘 듣고 설사도 잘 듣는데 천추 압통이라는 복진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변비는 변비인데 설사는 설사인데 천추 압통이 없고 소복 압통이 뚜렷하면 간으로 가야 돼요. 변비는 물을 넣어줘야 되니까 곡천 음곡, 열을 꺼줘야 되니까 행간 소부, 만일에 설사는 물을 줄여줘야 되니까 음곡
곡천사. 그러면 대변도 만일에 대장 정적을 쓸 때 중환압통도 나오면 곡지삼리로 가지만 삼간 임업 쓰는 김에 함곡 추가. 그 다음에 피부병, 손으로 만져지는 그 어떤 피부병, 두드러기, 그 다음에 막 투실투실, 그러면 명방이 대장 정격. 습열로 생길 수도 있고 조열로 진액 부족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혈조합은 똑같아요. 변비 설사나 피부병에 대장을 쓸 때는 천추 압통이 있을 때는 무조건 토열 화열 조합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변비 설사는 천추 압통이 있으면 무조건 대장, 토열, 화열. 그런데 소변의 횟수가 문제가 생기면 방광에 목혈수라 그랬죠. 방광 관략근의 문제이든 방광 본체 근육의 문제이든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혈. 대변도 횟수가 문제가 생기면 하루에 5번 본다든지 일주일에 1번을 본다든지 그러면 목혈이에요. 매일 보는데 볼 때마다 설사예요. 매일 보는데 볼 때마다 변비예요. 그러면 목혈이 주열이 아니고 토열, 화열. 하루에 여러 번 봐요. 며칠 만에 1번 봐요. 횟수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의 연동운동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목혈 조합. 천추 압통이 없는 변비 설사는 복진을 해서 신유 쪽으로 나오면 콩팥으로 다스리고 소복으로 나오면 간을 다스리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갑고 전신이 차가운 냉증, 수족냉. 이거는 기본이 아랫배 보일러가 지금 약한 거잖아요. 아랫배에 있는 보일러를 스위치를 올리는 방법이 후계 이묵. 후계는 동맥과 연결된다 그랬죠. 우리 몸의 보일러는 동맥이 주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후계 이묵을 기본으로 윗배가 차갑거나 비장 관련 복모열이 나오면 대도 소부 추가. 아랫배가 차갑지만 다리 쪽이 차가우면 발목, 정경이 이런 게 차가우면 태계, 태백, 연곡, 소부. 기본은 후계, 이묵. 만일에 방광에 한이 생겨서 소변 횟수가 늘고 소변이 맑고 볼 때마다 쭉쭉 나가면 한이에요. 소변을 쪼리지를 못해서 소변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방광이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면 아랫발을 따뜻하게 하는 후계 이묵 기본, 그리고 골륜 양곡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요. 발만 먼저 차가우면 신양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손만 먼저 차가우면 마음 심자 심 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손발이 다 차가우면 비, 주, 사지니까 비에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간에 복진해서 장문, 거골 쪽으로 있고 윗배가 차갑다, 시리다 그러면
대도 소부로 가고, 아랫배가 차가운데 다리도 차갑다 그러면 후계, 임읍, 기본, 태계, 태백, 연곡, 소부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기는 풍한 습, 이런 외감 사기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금혈 조합이 1번이에요. 그런데 족태양 방광경으로 들어오는 게 첫 번째인데, 족태양 방광으로 들어올 때는 오한과 발열이 동시에 있어요. 수서양 3초로 들어올 때는 추웠다, 더웠다, 한열이 왕래해요. 그러면 관충 상향. 감기든 첫날 으실으실 추운 오한과 함께 열이 있으면 방광의 지음 상향. 일단 첫날 방광 정격이 명방이에요. 방광 정격 조합이 명방이라고요. 그리고 찌뿌둥하면 기육의 문제니까 토열. 아예 목도 꼼짝을 못하면 목혈. 열이 너무 심하면 화열. 콧구멍이 막히면 땀구멍이 막힌 거니까 뚫어버리는 혈이 지음 상향인데, 상향 하나만 놓아보세요. 첫날 코가 막혀요. 재채기가 한번 나와요. 콧물이 쭉 나와요. 그러면요, 상향 하나만 놓아보세요. 감기 상당히 잘 들어요. 그 다음 불면이 있는데, 불면증 처방은 5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음혈이 부족하면 불면이 되니까 대표 처방은 비정격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되거든요. 총통은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총통을 기본으로 깔고 침구 서적을 보면 자꾸 실력이 늘어요. 늘게 돼 있어요. 책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소화한 부분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